전세 만기일에 이삿짐차 막아선 세입자.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만료일 그 하루에 일어난 아주 극적인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내 집에 들어가려는 집주인과 현관 앞에 소파를 갖다 놓고 버티는 세입자. 이삿짐 기사들은 멍하니 서 있고 이웃들은 하나둘 구경 나오는 그 상황.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집주인이었다면 그 순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김영희 씨는 52살, 이혼 후 혼자 대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들 학자금이 급해진 그녀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기로 결심합니다. 전세금은 2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세입자 박민수 씨 39살.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보면서 김영희 씨는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도 참 간절하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났습니다. 2023년 2월 김영희 씨는 박민수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계약 만료일이 3월 14일인데 이사 준비는 되셨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한두 달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김영희 씨는 당황했지만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도 이미 이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고 살고 있던 오피스텔 계약을 해지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3월 14일 만료 당일 오전 9시 이삿짐차가 아파트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관문 앞에 3인용 소파가 떡하니 놓여 있고 박민수 씨가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겁니다. 저도 갈 곳이 없어요. 새집 보증금이 3억으로 올랐는데 차액 5천만 원을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합니까? 이삿짐 기사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고 이웃들은 복도로 나와 구경을 시작합니다. 김영희 씨는 참았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미 이사 준비 다 끝냈다고요. 하지만 박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를 던집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한테는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그날 밤을 친구 집에서 보냈습니다. 본인 짐은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료를 내가며 맡겨둔 채로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묶인 채로 월세 집을 전전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입자 박민수 씨가 주장한 묵시적 갱신이 과연 성립하느냐, 그리고 물리적으로 현관을 막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계약 끝나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제도거든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분명히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이 논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파로 현관을 막는 건 권리 주장일까요? 아니면 불법 점거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이 사건에 다 담겨 있습니다. 먼저 김영희 씨, 즉 집주인 측 입장을 들어볼게요. 계약서에는 2023년 3월 14일 만료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씨는 만료 2달 전인 1월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통보했어요.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확히 밟은 겁니다. 게다가 오피스텔 계약까지 이미 해지한 상태, 이삿짐 센터도 예약한 상태, 짐도 다 쌌습니다. 실제로 이 집에 들어와 살 준비를 다 마친 거죠. 그런데 세입자가 소파로 현관을 막아버렸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는 한 달에 120만 원짜리 월세도 한 푼 내지 않으면서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반면 박민수 씨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그는 전세 시장이 갑자기 폭등해서 새 집 보증금이 3억으로 뛰어버렸다고 합니다. 차액 5천만 원을 갑자기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또 그는 김영희 씨가 전화 통화에서 한두 달은 괜찮다고 구두로 허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세난으로 갈 곳 없는 서민의 주거권,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아니냐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나름의 사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계약서대로, 원칙대로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갈 곳 없는 세입자의 현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 김영희 씨가 이겨야 한다. 혹은 세입자 박민수 씨에게 더 시간을 줬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을 눌러주세요. 투표를 마치시면 실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실제 법원의 판단은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결과가 꽤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집주인 김영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것도 꽤 명확하게요. 판결문의 첫 번째 핵심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아무 말도 안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영희 씨는 2개월 전인 1월에 정확히 갱신 거절 통보를 했거든요. 법정 요건을 완벽히 충족한 겁니다. 박민수 씨가 주장한 구두 합의, 즉 한두 달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객관적인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재판부는 소파로 현관을 막은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봤습니다. 계약 종료 후 점유는 법적 근거를 상실한 불법 점유이며 현관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단순한 권리 주장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삿짐 기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죠. 세 번째로 박민수 씨의 주거권 논리에 대해서도 판사는 선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주거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계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는 2년의 계약 기간 동안 충분히 이사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후 무단으로 집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인근 시세 기준 월 12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도 명령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계산하면 총 36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계약은 사회의 기본 신뢰다. 약자 보호는 정부의 정책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 개인 간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김영희 씨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 정말 중요합니다. 알아두시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전세 계약이 끝나기 2달 전 반드시 문자나 내용 증명 같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여부 의사를 주고받으세요. 구두 통보는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박민수 씨의 구두 합의 주장이 증거지 없이는 완전히 묵살됐잖아요. 둘째, 세입자 입장이라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다음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세요. 전세 시장이 급변하더라도 그 사정은 집주인의 재산권보다 법적으로 우선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들더라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셋째, 만약 여러분이 박민수 씨처럼 갑자기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파로 현관을 막는 방식 대신 집주인과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원에 임시 거주 신청 같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물리적 저항은 불법 점유로 이어지고 부당이득, 반환 책임까지 덮었을 수 있거든요.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집주인의 손을 들어준 오늘 판결, 당연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테고 현실의 세입자 처지가 안타까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버딩미를 구독하고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전세 계약 앞두신 분 계시면 이 에피소드 꼭 공유해 주세요. 진짜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판례에서 또 만나요.